안녕하세요.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입니다. 요즘 노후 준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은행 금리는 너무 낮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기준금리는 2%에 머물다 보니 연금으로 과연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할까? 이런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달리 7%, 연달리 8% 수준을 최저로 보증해주는 연금보험, 즉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이 정도 연금은 무조건 보장해드립니다라고 약속하는 보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요. 얼마 전까지 이러한 최저보증 구조가 대부분 변액연금보험의 기반으로 제공이 되었다면 이제는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에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간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즉 변액연금보험에 최저보증이 들어간 기능, 그다음에 저축성 연금보험에 최저보증이 들어간 보험,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모두 경쟁력 있는 선택지이고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맞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2025년도 초에 일시납입 최저보증 상품 중에서 이율이 좀 높았던 상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은 판매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시납입 플랜으로 최저보증 이율이 최대가 이제 5% 정도라 월 납입 대비 낮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변액연금보험과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의 최저보증이 들어간 각각의 상품의 장점, 두 구조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지 실제 연금 수령액을 비교표로 만들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예금자 보호, 사업비, 지급률 등 고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Q&A로 만들어놨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보증 연금보험은 그동안 변액연금보험의 기반으로 출시가 되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변액 이꼴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저보증 구조가 들어간 변액은 일반적인 변액보험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변액형 최저보증 연금보험의 핵심 구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펀드로 운영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금 개시 시점에 펀드 결과로 쌓인 금액과 최저보증 이율, 연달리 7%, 연달리 8%로 계산된 금액, 이 둘 중에 큰 금액을 연금으로 산출할 때 쓰는 연금 기준 금액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더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펀드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 금액은 무조건적으로 보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액 연금보험이라 해서 절대 위험한 상품이 아니고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가 있다면 고객에게는 최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점은 변동성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변액이라고 단어만 들어도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 이 보험사들이 대안을 만든 것이 바로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에다가 최저보증 옵션 구조의 연금보험을 추가한 겁니다.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 거기다 최저보증 넣은 상품의 특징은 펀드를 선택하지 않아요. 변액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저축성 연금보험의 구조로 운영이 되고 정상적으로 유지만 한다면 최저보증 이율이 연달리 7%까지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지연금은 설계안에 예시 3개가 나오죠. 그중에서 보수적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봤을 때 고정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변액보험은 좀 불안하지만 최저보증의 기능은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봅니다. 이 변액연금보험과 저축성 연금보험 중 무조건 하나가 좋다 이게 아니라 두 구조가 서로 경쟁력 있는 동급의 선택지로 자리 잡았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겠네요. 자, 다음은 실제 연금 수령액을 바로 봐볼게요.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 팩트체크 전문가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0만 원 10년 납입과 83만 원씩 10년 납입을 하는 이 두 가지 플랜, 쉽게 말해서 233만 원 비과세 플랜을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업무광고 심의 규정상 회사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정식 심의를 받지 않은 매체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너무 과장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영상 마지막에 필수 안내사항이 친밀필 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비교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입해도 모두 비과세 적용은 됩니다. 먼저 30세 남성 기준인데요. 월 15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쌓인 최저 연금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연금 기준 금액이란 우리가 연금을 개시하기까지 쌓여있는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펀드 수익률과 그 다음에 쌓여있는 원금 플러스 최저보증 이율로 계산된 금액 중에 큰 금액이 연금을 산출할 때 쓰는 연금 기준 금액이 된다 했죠. 그 내용이에요. 자, A사는 표내에 나오듯이 5억 3,160만 원입니다. 자, 연금 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3,098만
1,648원이네요. 65세부터 100세까지 받으면 1년마다 총 35회를 받겠네요. 그럼 35년 동안 35회를 받으면 총액은 10억 8,435만 7,680원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10억 8천만 원 정도 받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비사. 최저연금 기준 금액은 5억 5,852만 5천 원. 연금 수령액은 3,043만 9,608원. 그냥 3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자, C사의 연금 기준 금액은 5억 452만 원. 아까 A사보단 좀 적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령액을 보면 A사보다 높습니다. 약 3,171만 원으로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억 한도로 준비를 해볼게요. 비과세에 대해서는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1억 한도의 일시납 상품보다는 현재 월 적립식으로 5년, 7년, 10년 납입으로 나눠 가입하는 게 연달리 최저보증 7%에서 연달리 8%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유리합니다. 자, 5년에서 10년, 그중에서 저는 이제 10년 납입으로 선택을 했고요. 한 달에 83만 원씩 납부를 하면 원금은 9,960만 원으로 1억 원 미만이 됩니다. A사는 매년 1,714만 3,179원, B사는 1,684만 3,248원, C사는 1,755만 원. 제가 사실 이렇게 음성으로 읽어드리긴 하지만 이 영상 멈춰보면서 중간중간 이 표를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실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표를 보면 이 최저보증 이율, 회사마다 기간이 다 상이하죠. 어디 회사는 최저보증 이율이 연달리 8%래, 어디는 7%래. 이러한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쌓여있는 연금 기준 금액, 원금 플러스 이자 금액만 본다면 A사가 C사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C사가 더 많이 받거든요. 동일하게 연달리 7%라도 몇 년간 적용을 시켜주고 이후에 나눠지는 지급률의 비율에 따라서 연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회사마다 최저보증 이율 적용 기간과 퍼센티지가 다른데 이율로 쌓인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눠주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연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30세 남성이면 C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는 단순히 높은 이율만 쫓지 않고 여러분들의 조건에서 가장 유리한 실제 지급액이 높은 회사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회사를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지급 여력 비율 보시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0세 남성 기준입니다. 150만 원 플랜 65세부터 연금 수령액을 받으면요. A사는 2,407만 6,032원, B사는 2,357만 2,608원, C사는 2,534만 원입니다. 그리고 83만 원 플랜을 받을 때 A사는 1,332만 2,071원, B사는 1,304만 3,508원, C사는 1,402만 원. 앞서 30대 남성 기준과 동일하게 C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처럼 어느 특정 회사의 상품이 고정적으로 정답은 아니에요. 준비하시는 분의 성별, 연령, 납입 기간,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서 결과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고요. 실제 가입하실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비교 후에 가입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거든요. 비과세 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에요. 한 달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월 150만 원 이하, 쉽게 말해서 연 1,800만 원 이하, 그리고 5년 이상 납입을 하고요. 10년 이상 유지 후에 연금 개시를 하면 됩니다. 선납을 원하시는 분들은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월 적립식 외 저축성 보험입니다. 외라는 단어가 붙었죠? 총 납부하는 금액이 1억 원 한도예요. 아까 나왔던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부하는 금액이 월 150만 원. 근데 우리가 납입하는 기간에 따라서 원금은 달라지죠. 하지만 원금 상관없이 한 달 금액이 중요했고요. 이 월 적립식 외 저축성 보험은 총 납부하는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억 원 한도면 다 가능하고 10년 이상 유지 조건입니다. 1억 원 이하라면 일시 납입 5년, 7년, 10년 납입 중에서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현재 일시 납입 최저 보증 이율이 5%이기 때문에 월 납입의 최저 보증 연달리 7%, 연달리 8%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월 150만 원 플러스 1억 원 한도에서는 83만 원씩 10년 납입을 해서 함께 준비해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 두 가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비과세 코드를 측정합니다. 즉 두 가지의 형태의 연금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두 가지 모두 가입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꿀팁 하나 드리면요. 2017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비과세 한도에 누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때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어서 준비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의미예요. 그때 당시에 세법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과세 한도 채워줬던 거는 아예 누적을 잡지 않고 새로운 비과세 한도만 이제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후 연금을 대비하고 싶은 분들은 늦지 않게 최저보증연금보험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 연금보험에 사업비가 많아서 뭐 손해보는 구조 아니냐, 주변에서 사업비 많아서 하지 말라던데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아요. 근데 이 질문의 절반은 사실이고 또 절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보험계약을 특히나 최저보증연금을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 변액연금보험에 혹은 일반 저수성 연금보험에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갔다. 그러면 연금 기준 금액에서는 사업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액 산출은 내가 낸 총 원금에서 약관에 정해진 최저보증 이율에 따라 원금 플러스 이자가 붙는 형태예요. 즉 유지만 한다면 사업비는 1원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실제로 제가 청약을 했을 때 이제 대면을 나가게 되면은 네이버 적금 계산기, 예금 계산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원금 플러스 이자들을 다 합산해서 연금 기준 금액과 동일하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단 1원도 차감되지 않고요. 반대로 해지했을 때 사업비가 차감이 돼요. 이 해지한 급금은요. 최저보증에 대한 대상도 아니고 적립금에서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지할 가능성이 있으면 애초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급률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연금보험을 비교할 때 사람들이 가장 놓치는 게 지급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금 개시 시점까지 쌓여있는 원금 플러스 있었죠. 연금 기준 금액. 그 연금 기준 금액을 매년 얼마씩 나눠줄지 정하는 비율이 바로 지급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금 기준 금액이 2억 정도고 또 지급률이 5%라고 하면은 2억이 5%, 연금액은 매년 1,000만 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최저보증 이율이 높다고 해서 연금액이 항상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까 나왔던 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어느 기간 동안 최저보증 이율을 얼마나 적용할지 또 지급률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연금 기준 금액, 원금 플러스 이자라도 산출되는 연금액이 다르죠.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실제 수령액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최저보증 이율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로 비교를 해서 이 지급률로 나눈 이 연금 수령액이 높은 회사가 어디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추가 납입인데 과거의 연금보험들은 추가 납입을 해야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최저보증 연금보험은 달라요. 이유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연금 기준 금액,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사업비가 차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추가 납입을 해서 얻을 만한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애초에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가입을 하시고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 연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재테크 수단이나 다른 안전자산이나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 이게 9월 달 들어서 바뀌었죠. 우리 보험이 안전한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최저보증 연금보험도 적용이 됩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면은 예금자 보호 1억 원 한도는 연금 기준 금액과 최저사망 적립액 이 두 가지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우리가 냈던 원금의 약관에 따라 계산된 이자까지 그리고 최저사망 적립액은 1억 원 한도에서 예금자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험사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 1차적으로는 다른 보험사들이 계약 이전 제도에 따라 인수를 해가요. 그래서 실제로 예금자 보호가 이제 진행된 거를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은 변액형 최저보증 연금보험이 맞는 사람은 추가 수익까지 함께 가져가고 싶은 분들. 변액이라는 개념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차피 변액보험이라도 펀드 수익률과 상관없이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금액은 확정이 되니까요. 그리고 연금액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싶은 이 가능성을 갖고 싶은 분들은 뭐 변액형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에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가는 상품이 맞는 분들은 펀드 운영 수익률 이런 것들은 난 그냥 생각하기도 싫어. 변액이란 단어가 싫어. 이런 분들 그리고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장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동급의 선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선 이 최저보증연금보험의 두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비교표 한번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사업비라든가 뭐 예금자 보호, 지급률 이런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보험사마다 조건도 다르고 우리가 준비하시는 분에 따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가 어디인지 직접 비교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혼자 뭔가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영상 상단에 제 연락처 있고요. 댓글 고정에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상황에 딱 맞는 플랜을 1대1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